서울의 한 겨울밤, 추운 날씨와 함께 눈이 마포구의 좁은 길들을 하얗게 덮었다. 오래된 좁은 골목길에서는 희미하게 깜빡이는 가로등 불빛들이 하얀 눈 아래에서 흔들렸다. 문틈 사이로 바람이 쌩쌩 불며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기운을 실어와 골목길의 모든 사람들이 서둘러 창문을 꼭 닫고 남아있는 온기를 지키려 했다. 숨막히는 듯한 고요함 속에서 김옥혜 할머니는 천천히 골목길을 걸어갔다. 그녀가 입은 얇은 코트는 야윈 몸을 따뜻하게 감싸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는데 안에는 그녀가 한 주 동안 모은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삼고구마 몇 개와 배추 조금뿐이었다. 문을 닫은 가게의 작은 처마를 지나칠 무렵 그녀의 시선이 멈췄다. 한 젊은 남자가 벽에 기대어 쭈그려 앉아 있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흠뻑 젖어 있었으며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배고픔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다. 김 할머니는 망설이며 발걸음을 늦췄다. 저 젊은이는 혹시 위험한 떠돌이가 아닐까? 그녀는 중얼거렸지만 청년의 약한 눈빛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얘야, 괜찮니? 그녀는 몸을 숙여 조심스럽게 청년을 흔들며 추위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청년은 힘겹게 눈을 뜨며 입술을 움직였다. 저에게 뭐라도 먹을 것 좀 주세요. 김 할머니는 몸을 일으키며 말라깽이 손으로 자신의 봉지를 단단히 붙잡았다.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고구마가 든 봉지를 땅에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 청년을 자신의 낡은 집으로 끌었다. 걱정 말 거라. 집으로 가자. 내가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끓여줄게. 바깥의 바람은 더 차가워진 듯했지만 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김씨 할머니의 집은 좁고 낡은 골목 끝에 자리 잡고 있다. 벽은 금이가 있고 지붕은 얼룩진 철판으로 덮여 있었다. 나무 문이 살짝 열리자 찬바람이 방 안으로 몰아쳐 이미 차가운 방 안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씨 할머니는 젊은 청년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며 가냘픈 손으로 그의 무거운 몸을 부축했다. 할머니는 바닥에 깔린 얇은 매트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 앉아. 잠깐만 기다려. 내가 뜨거운 국을 끓여줄게.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의 창백한 입술이 살짝 움직였지만 배고픔과 추위에 지친 탓에 말을 할 수 없었다. 그가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는 모습을 본 김씨 할머니는 집에 있는 유일한 얇은 담요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부엌에서 할머니는 서둘러 불을 지폈다.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장을 뒤져 얼마 전에 사온 배추 몇 장과 고구마 몇 개를 꺼냈다. 냄비 속 국이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은은한 향기가 퍼져나와 희미한 따뜻함과 어우러졌다. 김씨 할머니는 뜨거운 국이 담긴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청년을 부축해 앉혔다. 자, 조금 먹어봐. 날이 이렇게 추운데 뜨거운 국 한 그릇이면 몸이 좀 나아질 거야. 청년은 눈물로 젖은 눈으로 앞에 놓인 국을 바라보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들지 못했고 눈물이 어느새 그의 뺨을 타고 흘렀다. 할머니,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어. 이렇게 굶주려선 이 추위를 어떻게 견디겠니? 청년은 작은 숟가락으로 한 입씩 먹기 시작했다. 배추의 은은한 단맛과 따뜻함이 그의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다. 몇 입 먹고 나자 그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강준호라고 합니다. 서울 의대 졸업반 학생이에요. 더 이상 살아갈 돈이 없어요. 제 가족은 경상도에서 농사를 짓는데 몇 달 전 태풍이 불어와 모든 농작물이 쓸려나갔어요. 부모님께서 저에게 아무것도 보내실 수 없었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 했지만 아무도 저를 받아주지 않았고 저는 사흘째 굶주리고 있었어요. 김씨 할머니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점점 따뜻해지는 눈빛으로 청년을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안 됐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다니. 하지만 걱정 말 거라. 며칠만 여기 머물러.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할머니, 저는 이렇게까지 할머니의 호의를 받을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도와주셨는데. 준호야, 내 말 좀 들어보렴. 김씨 할머니가 따뜻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운이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란다. 나도 너처럼 힘든 시절을 겪었어. 만약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러니 내가 너를 돕는 건 곧 나 자신을 돕는 일이란다. 알겠니?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국그릇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마지막 남은 따스함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그날 밤 준호가 얇은 매트 위에서 깊이 잠든 동안 김씨 할머니는 작은 등잔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비쳤다. 그녀는 잠든 청년을 바라보며 문득 자신의 아들 호진을 떠올렸다. 호진아, 너 지금 어디에 있니? 그녀는 먼 곳을 응시하며 슬픈 눈으로 속삭였다. 내가 아직 여기 있었다면 저 아이만큼 자랐겠지. 똑같이 여위고 힘들어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없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재빨리 닦고 낡은 장롱 밑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속에는 그녀의 유일한 가족 사진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 1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젊은 어머니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할머니는 사진 속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다짐했다. 호진아, 만약 내가 너를 다시 찾을 수 없다면 이 아이를 내 대신 도울게.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밖에서는 눈이 계속 내리며 낡은 골목을 새하얗게 덮었다. 하지만 작은 집 안에서는 김씨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씨가 준호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꽃을 밝혀주고 있었다. 며칠 동안 김 할머니가 준호에게 드물게 보여준 따뜻함 속에서 날들이 흘러갔다. 매일 식사는 단순한 김치찌개였지만 할머니가 정성껏 지은 밥에서는 깊은 사랑이 느껴졌고 그녀가 보여준 애정은 준호로 하여금 오랫동안 잃어버린 가정을 되찾은 듯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어느 날 아침, 준호가 눈을 떴을 때 김 할머니는 작은 나무 책상 옆에 앉아 낡은 코트를 수선하고 있었다. 그녀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질하는 모습을 보며 준호는 마음이 아팠다. 그는 할머니가 매우 힘든 삶을 살아왔음을 알았다. 남편을 잃고 소식이 끊긴 외아들만을 기억하며 살아온 그녀의 삶은 고단하기만 했을 것이다. 김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준호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잘 잤니? 내가 이 낡은 코트를 고치고 있단다. 겨울이 점점 더 추워지는데 감기에 걸려서는 안 되지 않겠니? 준호는 그녀 옆에 앉으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는 고향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실패한 농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족을 생각하며 준호는 입술을 깨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저 이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여기 계속 머물 수는 없어요. 돈을 벌어 가족에게 보내지 않으면 그분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김 할머니는 준호를 바라보며 눈빛이 슬프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준호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돈은 많지 않지만 내가 가진 마음으로 널 돕고 싶구나. 하지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렴. 인생은 항상 한 가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란다. 포기하지 않으면 모든 일은 결국 길을 찾게 될 거야. 준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그는 이런 위로의 말을 누구에게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다. 김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은 그의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꽃을 다시 피워주었다. 그 후 몇 날 동안 준호는 일자리를 찾아 계속 움직였다. 그는 서울의 이태원부터 강남까지 북적이는 거리 곳곳을 헤매며 일자리를 찾았지만 대부분의 음식점 사장들은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그를 거절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육체노동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된 영양을 섭취하지 못해 건강이 약했던 준호는 곧 지쳐버리고 말았다. 어느 날 그가 자재 상자를 나르던 중 너무 피곤해서 발을 헛디뎌 콘크리트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다.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자존심까지 상처를 입은 준호는 어지럼증에 정신이 혼미해지는 가운데 어렵게 몸을 일으켰다. 주변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는커녕 조용히 수군거릴 뿐이었다. 저 친구, 자기 체력을 모르고 일을 맡은 건가? 며칠 만에 벌써 넘어지다니. 준호는 다시 일어서려고 했었지만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차올랐다. 그는 김 할머니가 떠올랐다. 그녀가 정성껏 끓여주던 뜨거운 국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그를 도와준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러나 자신은 그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피곤함과 먼지투성이 모습으로 문을 열었다. 김 할머니는 난로 옆에 앉아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눈에 비친 피로와 슬픔을 단번에 알아챘다.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시선을 피했다.
김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 한 잔을 가져왔다. 힘들었지? 이제 쉬렴. 그녀는 다정하게 말했다. 내일 다시 힘내야 하잖니.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고통받는 건 보고 싶지 않구나. 나는 내가 강한 사람인 걸 알고 있어. 준호는 그녀가 건넨 물잔을 손에 쥐고 흘러내리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할머니, 정말 모르겠어요. 뭐든지 하고 싶고 배우고 싶지만 모든 게 너무 어려워요. 학비를 갚을 수도 없고 더 이상 공부를 계속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김 할머니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라. 살다 보면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올 거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한 말을 기억하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내 자신을 위해 힘들다면 가족을 위해 살아가도록 해라. 그들은 분명 내가 자랑스러울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앉아 그녀의 말을 되새겼다. 김 할머니의 말은 마치 추운 겨울밤에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불꽃 같았다. 그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무조건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김 할머니의 선의를 절대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날 밤 준호는 낡은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내리는 눈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모든 것이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는 매일이 꿈에 더 가까워지는 과정임을 이해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공부도 도전도 계속할 것이다. 언젠가 그는 반드시 김 할머니에게 돌아와 그녀에게 은혜를 갚을 것이다. 그녀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의 삶을 구해준 사람이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서울의 겨울 차가운 공기 속에서 준호와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포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점차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숨길 수 없었고 험난한 삶을 살아온 김 할머니의 따뜻한 선행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등불처럼 비쳤습니다. 늦봄의 어느 아침, 눈이 녹아내리고 따스한 햇살이 오래된 집 창문을 비추던 때 항상 조용히 지내던 이웃 이 씨가 김 할머니의 집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는 젊은 고아로 힘겨운 삶을 이겨내려는 준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씨는 문을 두드렸고 노후한 복도에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김 할머니가 문을 열자 그녀는 온화하지만 약간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김 할머니, 준호 군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도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 할머니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호는 여러 곳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애쓰고 있지만 아직은 어린 탓에 모두 거절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언젠가 그에게 맞는 일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격려와 도움만으로도 그가 이번 겨울을 이겨낼 힘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 자신도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방황했던 순간을 떠올리듯 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도 한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던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할머니께서 준호 군을 돌보는 모습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서로 개별적으로 돕는 것에 그치지 말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의 말은 빠르게 동네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동안 각자만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서로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어느새 작은 차집 한 구석에서 이웃들이 모여 생활의 어려움을 나누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특히 김 할머니와 같은 고령자들을 돕기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 김 할머니와 준호가 작은 방을 정리하던 중 평소에는 날카로운 말로 유명했던 중년 여성 배 씨가 방문했습니다. 준호와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뒤 그녀는 변화했습니다. 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할머니, 이제부터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네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들과 연락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룹을 만들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행복에 찬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선행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그 후 이웃들은 동네에서 작은 모임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나누고 작은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손수레를 빌려주거나 노인을 차로 태워주고 낡은 집을 함께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노력이지만
이는 마포 동네의 따스함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느 비가 내리던 저녁, 준호는 남대문 시장에서 짐을 나르며 하루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중학교 동창인 민준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야. 너 요즘 힘들다고 들었는데 괜찮아? 준호는 고마움과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너무 힘들어요. 김 할머니의 선행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걸 버텨낼 수 없었을 거예요. 민준은 준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도울게. 친구가 어려운 걸 알았으니 내버려 둘 순 없잖아. 내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급여는 많지 않겠지만 내가 이 시기를 견디는데 도움이 될 거야. 준호는 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민준 형, 당신과 동네 사람들의 선행이 제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낼게요. 준호와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마포 동네를 더없이 단합된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 노인들, 그리고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던 이웃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나누며 함께 나아갔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온정은 서울이라는 대도시 한가운데서 빛나는 별처럼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서서히 물러가고 봄비가 차갑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쌀쌀한 공기 속에서 준호는 의사가 되겠다는 꿈에 더욱 결심을 굳혔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꿈이었지만 김 할머니와 마포 지역사회의 도움은 준호에게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준호는 자신이 새를 얻은 작은 방에서 일어나 김 할머니의 충고를 떠올렸습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질 수 없다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한단다. 이 말은 준호에게 고통스러운 과거와 밝은 미래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서울의대에서 공부하고 친구 민준의 작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지쳤을지라도 준호는 벌어들인 적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그것이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열쇠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식당 정리를 마친 준호는 식당 주인인 박 사장님으로부터 아르바이트 제안을 받았습니다. 박 사장님은 따뜻한 마음씨로 유명한 분으로 준호의 성실함과 겸손함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빠져나간 조용한 시간, 박 사장님은 오래된 나무 테이블에 준호를 앉히고 이야기했습니다. 준호, 나는 언제나 성실함과 좋은 인격이 결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믿고 있단다. 준호는 희망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사장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험난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저를 도와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박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목소리로 안심시켰습니다. 계속 노력해라. 내가 내딛는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승리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격려의 말은 준호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에 대한 신념을 더욱 단단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공부와 아르바이트에 몰두하며 책과 시뮬레이션 수술을 통해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피곤함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동시에 마포 지역사회는 나눔의 정신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웃들이 모이는 연례 행사에서 김 할머니와 준호의 이야기가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한 찻집에서 열린 소소한 대화 중 마포에 거주하는 채할머니가 친구에게 서둘러 말했습니다. 들었니? 준호가 박 사장님에게 정식 일자리를 제안받았다더라. 정말 자랑스럽지 않니? 그래서 내일은 예전에 내 아들에게 해줬던 것처럼 국 한 그릇을 챙겨다 주려고 해. 그 친구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맞아. 마포의 따뜻한 마음씨는 정말 귀하지. 저 아이가 의사가 되어 김 할머니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보답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준호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마음도 따뜻하게 했습니다.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학비를 충당하고 빚을 갚으며 결국 뛰어난 시험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을 때까지 돈을 모았습니다. 장학금 시상식 밤 서울의대의 무대 위에서 그의 이름이 불릴 때 준호는 밝은 눈빛으로 서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김 할머니와 함께했던 힘겨운 날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무대에서 내려온 준호는 축하하러 모인 이웃들을 만났습니다. 이씨 아저씨, 배씨 아주머니, 민준,
그리고 추운 밤에도 준호를 걱정해 주셨던 김할머니까지 모두가 행복한 미소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눈물이 가득 찬 눈으로도 따뜻한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 해냈구나. 너는 선함과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증명해 줬단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준호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저를 도와주신 이웃들, 친구들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주신 약속, 가족과 사랑을 위해 살아가라는 그 약속을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준호를 둘러싼 모든 공간은 자부심, 감사함,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듯했습니다. 시상식의 불빛이 모든 사람의 눈빛과 어우러져 고난으로 생긴 상처들이 사랑과 나눔이라는 강력한 정신적 약으로 치유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학업과 힘든 일을 병행하던 시절은 준호를 인생의 중요한 순간으로 이끌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한 끝에 그는 서울의과대학에서 의사 학위를 받고 대형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공을 이루고도 준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김할머니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꿈을 거해 포기했던 준호를 따뜻하게 도와준 분이었다. 어느 서늘한 아침, 준호는 병원 사무실에서 커다란 창밖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여명 속 부드러운 빛 아래 그는 책상에 앉아 긴 밤을 보내며 배고픔과 피로에 맞서 싸웠던 시간, 그리고 김할머니의 위로의 말을 떠올렸다. 너 자신을 위해 강해질 수 없다면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 말은 준호의 영혼을 지탱해주는 지렛대와 같았다. 준호는 자신만을 위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김할머니와 마포 동네를 위해서도 성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를 안정시키고 삶이 자리 잡히면 그는 자신을 키워준 믿음의 뿌리로 돌아가리라 다짐했다. 바로 마포 골목 속 김할머니의 오래된 집으로. 어느 날 근무를 마친 준호는 병원을 나섰다. 하얀 율사 가운이 서울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맑게 빛났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고등학교 시절 어려운 시간을 함께했던 친구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나 결정했어. 마포로 돌아가 김할머니 댁에 갈 거야.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겠어. 내가 시작된 곳을 잊고서는 더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잘 생각했어. 내 진심이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거야. 언제 갈 건지 알려줘. 내가 같이 갈게. 그날 밤, 준호는 정성스럽게 짐을 쌌다. 그는 낡은 여행 가방에 사진과 고난의 시간 속에서 얻은 추억의 물건들, 그리고 특별한 선물을 넣었다. 그것은 김할머니가 그에게 만들어준 낡고 오래된 스웨터와 마포 골목의 집들을 그린 오래된 그림이었다. 그 선물들을 보며 그는 할머니와 함께했던 행복과 눈물의 순간을 떠올렸다. 밤늦게 버스를 타고 준호는 차가운 거리를 지나고 빛나는 고층 건물들을 지나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그는 힘겨웠던 나날의 기억과 김할머니를 다시 만날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눈빛은 감사와 보은의 불꽃으로 따뜻해졌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자마자 준호는 익숙한 마포의 골목을 찾았다. 골목은 조금 변한 듯했지만 옛 추억의 정취는 여전했다. 그늘을 들이운 나무들, 낡았지만 이야기로 가득 찬 집들은 어려운 시절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준호는 설레는 마음으로 좁은 길들을 뛰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김할머니의 오래된 집에 도착했다. 문 앞에서 김할머니의 이웃인 중년 여성 혜영 씨가 문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로 알아보며 반갑게 말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이제 의사가 됐구나. 네, 혜영 누나. 저 의사가 됐어요. 오늘은 김할머니를 뵈러 왔어요. 혜영 씨는 감정이 벅찬 목소리로 고개를 살며시 저으며 말했다. 김할머니, 여전히 같은 모습이셔. 하지만 지금은 더 힘드셔. 들어와, 내가 너를 할머니께 데려다 줄게. 작고 어수선하지만 따뜻한 집안, 노란 불빛이 세월의 흔적을 담은 벽에 비쳤다.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며 할머니의 모습과 따뜻한 사랑을 떠올렸다. 그리고 방 구석에서 그는 김할머니를 보았다. 낡은 흔들의자에 앉아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변했고 피곤함이 묻어나는 얼굴에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다. 준호를 본 순간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과 말로 다할 수 없는 기쁨이 스쳤다. 준호야, 너구나?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껴안았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포옹했다. 모든 고난과 슬픔이 그 따뜻한 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김 할머니는 낡고 따뜻한 스웨터를 준호에게 덮어주며 말했다. 넌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난 내가 여전히 힘들까 걱정이구나. 할머니,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이제 의사가 되어 환자들을 돕고 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마포 동네에 빚진 마음이 여전히 커요. 준호는 오래된 골목집을 그린 그림을 꺼내 할머니의 손에 쥐어드리며 말했다. 이 선물이에요, 할머니. 제가 아무리 어려운 여정을 걸어도 이곳과 할머니를 잊지 않았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해요. 할머니의 말씀, 가족을 위해 살라는 그 말씀은 제게 평생의 가르침이에요. 김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넌 내게 행복을 줬구나, 준호야. 내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나눠주렴. 작은 집안에서 준호와 김 할머니의 만남은 기적처럼 두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따뜻하게 했다. 웃음소리와 사랑의 말들이 공간을 채우며 희망과 사랑의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잔잔히 내려 그 감동적인 만남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따뜻한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들을 뒤로하고 준호는 마포 지역 공동체와 함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여 인생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했습니다. 김 할머니의 작은 집, 그곳은 수많은 추억과 그리움, 그리고 희망을 간직한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박한 밥상 주위에 모여 앉아 웃음과 축복, 그리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골목의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가며 분위기를 한층 더 따뜻하고 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에 빠져 있는 동안 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짐에 찬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삶의 폭풍을 함께 이겨낸 친숙한 얼굴들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울려 퍼지는 커다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계속 인내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아니면 이곳을 떠나 큰 도시에서 꿈을 쫓아야 할까? 창가에 앉아있던 김 할머니는 준호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웃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삶에 일치된 박동처럼 들렸고 모두가 인간애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듯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밤이 찾아오며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거리를 비출 때 준호는 김 할머니의 오래된 집 한쪽에서 조용히 사색에 잠겼습니다. 그는 김 할머니의 당부를 떠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라. 이내가 내 길을 비추도록 해라. 이 말은 준호의 가슴을 벅차게 했지만 동시에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을 제시했습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고 유사의 명예를 가진 성공적인 모습과 마포 골목의 따뜻한 기억들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남는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항상 연결되고 믿음을 전파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떠난다면 더 성장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 거야. 그의 선택은 단순히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의 가치를 따르며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물질적 압박과 치열한 경쟁이 때로는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잊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준호와 김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삶이 어디로 우리를 데려가든 인애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준호가 마포에 남아 그를 키운 공동체와 인애의 기억들과 함께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지평을 탐험하며 믿음을 다른 방식으로 전파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결정은 단지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작은 변화로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